꼭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은 무엇인가요? 이 얘기는 진짜 교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나랑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기. 선생님 말 끝나면 하기. 그렇죠. 저는 이제 말 차례 지키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막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먼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또 배려하는 입장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건데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더 웃긴 건 선생님이 그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아, 동시에 한 5명 이야기해도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맞아요. 그래 너는 화장실 갔다 와 56쪽 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리고 지시사항이 많잖아요 학교에 가면. 그렇죠. 근데 지시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 귀담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칙이자 곧 예절이자 정말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56 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과서 몇 쪽 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선생님 몇 쪽 피나요? 56쪽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조금 있다가 선생님 몇 쪽 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아이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귀담아 듣기. 네, 귀담아 듣기. 귀담아 듣기 네. 1번. 저는 그냥 딱 이거 하나. 노터치, 몸, 마음, 물건. 오. 딱 이거면 그냥 다 정리가 오, 되는 것 멋있다. 같아요. 네. 오. 친구 몸 건드리지 않기. 음. 친구 물건 함부로 만지지 않기. 친구 마음 함부로 상처 주지 않기. 오.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이 자기 할 일 스스로 하게 하는 게 되게 학교에서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왜 양치하는 거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뭐 싱크대에 갖다 놓기 그러면 학교에서도 본인이 쓴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늘려가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들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의 구체적으로 그 말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역할놀이? 고마워. 역할놀이로. 아니 뭐 역할놀이 아니고 사실상 고마워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와서 이러는데 얘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고 안 해요.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해요. 사과 받고 싶어요.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1학년 선생님 하루에 일과가 둘이 이렇게 해놓고 너 사과하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이 잘잘못을 가리는 걸로 시간 정말 많이 허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잘못한 거를 무엇인지 알고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는 고맙다고 말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이들의 행동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얘 선생님 얘 이거 안 했어요. 선생님 쟤는 저거 안 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다 하나하나 거스르게 보지 말고 이 친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1학년 선생님 그 앞에 그분이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아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단체 생활에서 아이들의 사회성 만렙하는 기술 아닌가. 맞아요, 저는, 맞아요. 네, 이런 그럴 수 사소한 있어. 말들이. 정말 그럴 수 있어. 네. 정말 좋다.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저희 반만의 규칙이지만 망했어라고 하지 않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어렵거든요. 부정적, 긍정적 이런 것들이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했어 대표적으로 망했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누군가 뭘 하다가 아 망했어라고 하는 순간 애들이 다 쳐다보고 우리 뭐 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막 이제 그 아이가 오히려 미안해 이렇게 돼서 지금은 망했어라는 말은 교실에서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에서 좀 그런 부정적인 말들 안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규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건 집에 가서도 이제 이어지겠죠. 네. 어떻게
이렇게 배변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수업 시간에 급하다 그러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가는 거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꼭 아이에게 입학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배변 그 습관을 좀 미리 좀 가져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녁 먹고 좀 여유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저녁 먹은 후에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배변을 하게 습관을 입학 전에 좀 가져놓는 거죠. 그럼 학교 오기 전에 배변했으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막 두려워하거나 긴장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변 훈련을 조금 연습을 좀 시켜놓고, 그리고 사실 뒷처리 혼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화장실 사용부터 뒷처리까지 이것까지도 좀 연습을 좀 미리 입학 전에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학년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 딱 했을 때 이제부터 화장실 못 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할수 있게 언제든지 해주죠.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어. 네. 또는 말 못하는 애들은 손가락 표시. 네. 손가락 표시 있잖아. 네. 뭐 1, 네, 2, 뭐 맞아요. 갑자기 네. 들면은 저 지금 화장실 가고 그럼 갔다 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뒤처리. 아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학생도 봤냐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학교에 안 온 거예요. 학교에 안 오는데 전화해봤더니 이제 부모님께서 배가 아프다고 학교를 못 가겠다. 배가 아프니까 이 일을 볼 때까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용병 보는 거? 그렇죠. 네, 그거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공공장소. 네. 지하철 화장실이라든지 네, 지하철 어떤 화장실. 마트 화장실. 뭔가 학교가 비슷한 칸막이 돼 있고요. 네. 네. 비슷한 거 지하철 화장실이나 공공장소 네. 네. 그런 느낌이 네. 딱 나죠. 그쵸. 네. 연습을 미리 조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용변을 보는 연습도 되게 필요하고, 또 뒤처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반 어떤 아이가 화장실을 간다고 쉬는 시간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수업 시작한 지 10분, 20분이 지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뒤처리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왜 그런가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집에서 비데만 쓴 거예요. 비데만 썼으니까 학교에서 어쩌다가 이제 급해서 일을 봤는데 비데가 없으니 뒤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미리 연습을 했었더라면 그 아이가 난처할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학교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또 뒤처리하는 것도 집에서 같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진짜 저학년 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물안 내리는 물안 내리는 진짜. 거. 네, 엄청 진짜 많아요. 심각하잖아요. 네, 생각해요. 와. 진짜 이 갑자기 학교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에 내리기. 그 제보도 용병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내리기. 몇째 칸에 안 내려져 있다. 그래서 문 딱 열고 나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또 이거 애들이 올리기 전에 좀 그쵸, 긴장되는 약간 마음이 긴장하고 열어야 돼요. 가끔 네. 열면. 그래서 꼭 물리리 근데 그것도 그 입학 초기 적응 활동하면서 사용법도 다 배우잖아요. 자세, 앉는 자세, 그렇죠. 화장지 몇 칸 정도 사르고 어떻게 접는지까지 다 애들은 진짜 이게 집에서 내리는 거랑 이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좀. 그래서 처음에 좀 잘 네. 못하, 이게 맞아요. 좀 세게 눌러야 되고. 좀 세게 네. 눌러야 돼요. 그 잠금 장치도 달라서 맞아요. 문을 열어놓고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문 안 잠그고. 네. 보통 그 학교 2월 달에 학교를 한번 가셔서 화장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소집이. 네, 예비 소집일 날 학교를 가서 우리 교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한번 용변 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고 화장실이 생각보다 어두워요. 학교 맞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아이들이 좀 무서워서 겁을 먹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좀 익숙해지려면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거기에 노출되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화장실 좀 왔다 갔다 했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겁먹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 수저와 물통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대부분 이제 급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저 같은 경우는 따로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고, 뭐 숟가락, 젓가락,
뭐 급식판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제공이 되고요. 근데 이 물통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간혹가다 이제 뭐 설거지하거나 이래서 못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 종이컵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 물통을 가지고 다니도록 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가방, 네. 실내화 주머니, 실내화, 뭐 필통, 연필 네, 지우개, 그리고 연필 한 자루만 보내면 안 되고 5자로 네, 좀 여러 자루를 보내는데 가끔 정말 딱 네. 이렇게 한 자루만 네. 네,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막 깎다 보면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세 자루 이상 최소한. 뭐 네. 물통 이런 거고 맞아. 나머지 세세한 거는 그쵸. 대부분 요즘 학교에서 네. 이제 맞아요.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있잖아요. 되게 조그마한 쓰레받기랑 미니 그 미니 빗자루. 빗자루 미니 세트. 그거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 치울 자기 때 자리 이렇게 치워요. 색깔 네. 치우고 근처 치우고 귀여워요. 맞아요. 네. 음. 네, 한번 저 여기 해주시면 일자파이. 좋을 것 같아요. L자파일 필수. 일자파일 필수죠. 왜냐면 학교에서 나가는 안내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막 종이 덜렁덜렁 들고 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 이제 L자 투명 파일. 투명 파일에다가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까지 잘 전달하는 거. 혹시 색연필, 크레파스, 스케치북 다 준비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요즘 학교에서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학습 교구들 옛날에는 준비물 뭐 사오라는 거 많았잖아요. 색종이 도화지. 네. 예. 근데 뭐 색종이, 가위, 풀 다 그쵸. 학교에 네. 있죠. 다 네. 있죠, 다 있죠. 그래도 뭔가 저는 그래도 색연필, 사인펜 아니면 그 가위 풀 정도는 개인 것도 네, 구비하라고 저도 맞아요. 얘기는 하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이게 네. 학교에 구비되어 있기는 한데 맞아요. 내 걸로 하고 싶어하는 또 색이 더 맞아요. 다양한 색연필도 있고 맞아요. 네,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저도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색연필, 사인펜 집에서 되게 화려하고 큰 거 쓰잖아요. 네. 근데 학교 책상이 작거든요. 네. 이만하잖아요. 활동지 놓고 이만한 색연필 놓고 하면 활동할 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색보다는 그냥 12색 아니면 많아도 24색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막 진짜 48색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비단으로 엄청 큰 거 사물함에도 안 들어가는. 맞아요. 네. 자리가 없어요. 네. 그거 좀 그리고 자부심이에요. 아, 자부심. 아직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인기를 끄는데 그 과정이 맞아요. 하루 조금씩 시간 지나면 맞아요. 시들해지잖아요. 막상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희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반 아이들 사물함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여분 우산. 우산 하나 꼭 넣어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갑자기 비 비 올 때가 오거나 눈 올 때 있으니까.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우산 없으면 학교에 물론 비치된 게 조금 있기는 네. 한데 그래도 자기 거 3단 우산 하나 넣어두면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 그 아까 말씀하신 물병 안 가져왔을 때 아이들 되게 당황해서 막 컵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컵 같은 거 하나만 넣어두면 또 물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컵 같은 것도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양치컵이랑 칫솔, 그다음에 물티슈. 물티슈. 네. 물티슈도 물티슈. 개인 네. 물티슈가 있으면 좋죠. 그 이외에 우리 때랑 많이 달라졌다 하는 물건은 또 없나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가져오세요? 뭐 오늘 미술 시간에 뭐가 필요하니까 물감 도화지 가져오세요. 사오세요. 도화지 사오세요. 뭐 되게 준비물을 사야 되는 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진짜 많이 줘요. 그냥 웬만한 건 다 줘요. 악기도 주고. 오, 빌려주고. 오 진짜 뭐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집에 그 학교에 학습 준비물실 이런 거 다 오, 맞아요. 있죠. 네. 거의 대형 문구점 수준이에요. 보면 막 종이 색종이도 색깔별로 크기별로 다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자기 교실에서 자주 쓰는 뭐 가위풀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 학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보통 아이가 아프면 먼저 보건실을 가고 그 다음에 보건실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요. 거기서 아 얘가 뭐 한 40분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면 좀 괜찮은지 거기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이 갑자기 높다거나 또는 전염성 있는 질환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보건실에서 학부모님께 연락이 가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보건실에서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학부모님께 인계 이렇게 돼서 사실 저희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메시지만 나중에 받아요. 이렇게 인계했습니다라고 해서 주로 보건실에서 많이 그 부분들을 관할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님께서 바로 오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이제 보건실에서 함께 보건 선생님과 있다가 나중에 병원으로 가고 주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진짜 심각하게 다쳤을 때는 보건실에서 먼저 119를 그쵸. 부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심각할 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해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보건 선생님이 항상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입학할 때 이거 하나만은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무서운 공간이라고 느끼지 않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너하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너희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분들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아이들이 입학식 날 교실에 들어오기 싫어서 엉엉 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1학년은 정말 시작이잖아요. 이 아이가 부족한 가운데 왔지만 이 6학년에 졸업하기까지 이 전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보람찬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 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아이가 부족했지만 6학년에 졸업할 때 어떤 아이로 졸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전 과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 잘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들도 그 3월이 시작하기 전에 학급을 운영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자립시킬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학기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께서 믿어주시는 만큼 더 좋은 학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님이 불안하시면 아이도 그 불안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나의 아이를 믿으시면 믿는 만큼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지 마! 의심하지 마. 믿고 맡겨 우리가 할게. 입학을 축하해. 축하합니다.